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오랜만에 태조 이방원 섹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또 내일장을 앞으로의 장을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즐기시면서 좋은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호주 대표 그리고 주백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양시장도 약보합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떨어져가지고 지수가 약세 흐름을 좀 보이던데 오늘 근데 굉장히 시장에서 좀 재밌었던 게 있습니다. 일단 태조 이방원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또한 이제 다른 종목도 오늘 올라간 거 보면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가 이제 장 후반에 좀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게 0.4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0.2 정도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리튬만 붙이면은 일단 급등부터 하고 보는 모양새인데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자면은 평소에 이제 관심이 없던 종목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그 리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노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제가 앞전에 어떤 종목에 이제 좀 집중을 하라고 했냐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근데 이 바닥주도 처음에는 이제 재난구조, 그러니까 이제 무전통신이나 그런 관련주였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리고 오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에이텍티엔이라는 종목이 이게 원래 키오스크 하는 사업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관련 인맥 테마도 알려져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는 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제 지수 같은 거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앞으로 좀 이제 이 기업이 어떤 테마로 좀 얽힐 수 있을까 좀 다각화된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적지는 않았어요. 대형주 위주로 하락이 나와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역시 뭐 바닥주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데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주백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심심하다, 최근 들어서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들이니까 시장이 좀 다이나믹하지 않다.
정말 수급이 좀 들어갔던 종목들에만 좀 수급이 들어가고 정말 따라잡기 어려운 이런 개별 이슈, 단발성 이슈 종목들만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장이 지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현상 특히나 부각이 되는 경우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지 않은 부분들 이전에 우리 오늘도 또 한 7조 4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 또 코스피 발생하면서 좀 약간은 지금 유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먼 바다, 우리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우리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너무 잔잔한 바다여갖고 우리가 돛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람이 좀 불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또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동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면 뭐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8월, 7월부터 해서 제가 여기 왕자의 게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그 태조 이방원이 상승하는, 오늘도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의 명확한 방향성은 저는 신냉전 시대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태조 이방원의 상승하는 그 배경에도 신냉전이라는 숨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심심하고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바람을 좀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다시 한번 증시에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우리의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조금 한번 참아보셔라. 분명히 훈풍은 분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냉전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야 된다. 결국 태조 이방원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점 기억하시면서 시장의 종목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SDN이라는 종목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2,500원에서부터 2,700원,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200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앞으로의 흐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즈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비전이 소개를 한 이후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도 살짝 조정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즈비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투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이제 2개 쓰는 그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 세종텔레콤이라는 그 기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4이동통신의 좀 이제 대장주격으로 불리는 종목이 세종텔레콤이었거든요. 근데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관리 종목으로 되면서 이제 다른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이제 무거워서 가질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큐리 계열사인 이제 머큐리 그리고 아이즈비전 물론 파워넷 같은 경우는 좀 리튬 사업을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즈비전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안 그래도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4이동통신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폰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단말기의 숫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숫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SK라든지 LG U+ 거기에서 이제 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고객의 니즈는 못 맞추어 주었는지 아이즈비전의 이동통신사인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실적으로만 보유해도 아직까지 이제 갈 일이 좀 이제 많이 남은 주식이란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이제 정해진 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이슈까지 붙었으니까 좀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업 실적이 좋은데 이제 테마까지 있구나.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까지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목표가도 이제 3,900원을 잡아드렸는데 나중에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가게 된다면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데다가 재료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3,900원까지 보유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레드캡 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현재까지 8%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일본도 이제는 무비자 여행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여행 쪽으로 훈풍이 불어들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좀 이제 비교해 드렸는데 오늘 제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최근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종목군으로 한번 이제 수익 시연을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그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이제 소외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보통 소외되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일단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좀 약간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은 것들이 더 잘 가는 이제 현상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S폴리텍이라든지 OCI가 올랐는데 하필 이제 풍력 관련주인 이제 윌링스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또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관리 종목이니까 이제 바닥에서 거의 이제 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주가가 좀 이제 더 올라야 하지만 아직 효과가 좀 이제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레드캡 투어를 드린 거고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항공사는 전체적으로 좀 위기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대한항공만 물류도 그 위기를 피해갔는데 굳이 무거운 대한항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레드캡 투어 이거는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막 오른다고 합니다. 중고차도 막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렌터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이제 그런 구조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수익을 보기가 좀 용이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빌리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투자 포인트로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25,000원까지 끝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트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트론텍은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트론텍은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상승 나온 종목을 갑자기 제가 얘기 꺼내자면은 뭐 에이텍TN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정말 재미없는 자리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제 재료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고 바닥이었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이제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관련주가 생각보다 어렵지만은 제가 이거는 반도체 관련주 플러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을 이제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칩사 동맹이라는 걸 맺었죠. 예전에 반도체 이제 품귀 현상으로도 한 번 정도 얽힌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중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증가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좀 이제 시장을 이끄는 하루 정도는 좀 주력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장대 양봉 한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까지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시엔투스 성진 보도록 할 텐데요. 시엔투스 성진도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기업을 하나를 좀 이제 비교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젠이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있고 이제 수젠텍 나중에 이제 뭐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기업을 보시면은 20년도, 21년도에 영업이익이 거의 속된 말로 좀 이제 몰빵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단 키트를 굉장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데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시엔투스 성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은 아니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근데 마스크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배당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뭐 마스크 수요를 갑자기 우리가 뭐 줄여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영업이익 같은 게 유지가 된다면은 뭐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배당주로도 충분히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뭐 3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은 한 6~7%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도 사실 굉장히 이제 박스 구간인 이제 상단까지 굉장히 이제 뭐 짧게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목표가 도달이니까 좀 이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거는 배당 플러스 수익까지 좀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당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배당주로서의 성격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인터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는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새롭게 또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현재까지 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인터지스 같은 게 지난번에 시장이 한번 이제 밀렸을 때 한번 시장이 사실 이때가 약세였습니다.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장대 양봉을 하나 이제 뽑아 주었죠. 왜냐면은 알마주이 로지스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네옴시티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테마로 좀 본다면은 예전에 이제 사우디 중동 쪽에 이제 교류가 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얽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가는 저희가 다시 시장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박스를 한번 그릴 수 있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주가는 이제 시장 때문에 원위치가 되었는데 기업의 실적은 제가 좋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좋아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이제 뭐 1,400원을 아마 좀 넘어설 것 같은데 그 강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인터지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업이익이 200%가 증가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인터지스가 망했다고 하지 않고 가격이 이제 싸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수익을 실현한 종목인 만큼 이거 역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매수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옴시티 테마, 그리고 물류 관련, 물류대란, 그리고 강달러 수혜까지 좀 이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기업이니까 편입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편입하셔가지고 꼭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하나하나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스타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옵티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시스, 이 종목은 요즘의 흐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 추석 연휴 전날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에 좀 모멘텀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멀리 봐도 볼 수 있고 좀 확실한 종목을 찾아온다고 제가 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먼저 옵티시스가 처음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21일 이 캔들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거래 대금을 25억 정도 발생시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700억짜리라서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캔들에서 처음 이제 그 전까지는 딱히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다가 딱 정확하게 이 7월 20일 캔들에 25억 거래대금 발생 이후에 좀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추석 연휴 전에 이제 121선 돌파를 저는 이제 상승 시그널로 보고 이제 추천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앞에 있던 최초의 시세가 나왔던 이 캔들 부근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대를 좀 형성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오늘 또 도지형 캔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점이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애플의 XR 기기 출시 관련으로 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하는 시대가 사실 애플이 XR 기기를 애플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시작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 스마트폰 산업 자체를 애플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개화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세계 수많은 기업들을 보지만 정말 완벽을 기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산업군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또 애플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XR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우리한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이제 출시한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애플이 XR 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세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새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접근하시기 좋은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목표가대로 설정해드린 가격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할 텐데요. EV 첨단 소재는 6%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7%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리튬 쪽으로 이 종목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 오늘 이 강세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딱 노린 대로 우리의 신냉전 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미국이 대만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기도 했고, 이제 신장 지역의 생산품들 그리고 원자재들을 이제 유럽에서도 사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태양광과 또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신장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에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과 그리고 이 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이제 리튬이 이제 많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이슈를 또 오늘 EV 첨단 소재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봤을 때 10년짜리 장기 사이클과
800일짜리 경기 소순환기, 소순환 사이클 사이에 지금 갇혀 있는 형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지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기 사이클 혹은 순환 사이클을 터치하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바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또 이게 이 종목도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좀 가벼운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거래대금 100억 이상의 캔들이 재차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또 한 보름, 한 20일 정도,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100억 이상 거래대금 만들어주면서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한 달 내에 지금 121선과 61선을 계속해서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돌파 시도가 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자로 지금 121선, 61선 전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저항대까지 모두 뚫어냈기 때문에 목표했던 2,2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2,200원 이후에 모멘텀을 좀 보고, 거래대금을 좀 보고 이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할지, 또 2,250원이 경기 소순환기에 해당하는 이 8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또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뭐 2016년대에 이렇게 지금 800일선에 저항을 한번 맞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우리 18년대에도 이게 800일선 검은색 선입니다. 여기 주변에서 뭐 매물이 좀 정리되다가 또 장기적인 대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0원까지 단기적 목표로 잡아드렸는데, 그때 수급을 보고 목표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EV 첨단 저전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이로코리아를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로코리아가 오늘 다시 5%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11%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하이로코리아 그때 우리 26,000원에서 팔아야 됐던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던 캔들이 지금 정확하게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까 뭐 방금 보셨던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기 순환 사이클이 정말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주가가 10년짜리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10년의 평균보다 지금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전 10년부터 지금까지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저항을 한번 맞고 돌파를 한 이후에, 보통 이렇게 장기 사이클이 돌파가 되고 나면 매물대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반등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캔들로 정확하게 지지 라인이 잡히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좀 21선을 돌파해줬으면 뭐 내일도 더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또 21선은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경기 사이클상 상방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유의미한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 수익률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9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까지 좀 세 자릿수도 볼 수 저는 이제 하이로코리아가 세 자릿수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혹여 그때까지 안 나오더라도 제가 그 이후에도 상태를 보고 쭉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캠테로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캠테로스도 오늘 10% 강세로 주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32%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캠테로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여주신가요? 네, 캠트로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던 거를 이제 수익 확정을 안 해서 좀 이렇게 손실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근데 좀 제약바이오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1년짜리 사이클인 24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2,500원을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요 12,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12,500원을 돌파하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테로스는 12,000원, 12,5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 104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주 104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용오름에 대한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용오름이 발생한 종목들입니다. 이 용오름 차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그건 바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예요. 그래서 정말 뭐 원초적이고도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지금이 쌀 때인가? 아니면 지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주가가 더 내려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계 정말 저는 엄청나게 좋은 격언이라고 생각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용오름 차트는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을 차트에 정말 전부 다 녹여낸 그런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릎임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떻게 어깨에서 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네, 왕자의 게임에서 기탄 없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왕자의 게임 이 후속 방송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제가 지금까지 뭐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100%가 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한 용오름 기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세계 전력 대란 스마트 그리드 부각 가능성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대란들이 많네요, 전문가님. 전력 네. 대란까지.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뭐 뉴스에서 그냥 매일 헤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사당역 무대 잠겼을 때 이제 보셨잖아요. 예. 사당역에 무대 잠긴 것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전력 대란이 굉장히 심하고 중국도 최근에 이제 정전이 굉장히 심했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 현상은 없었던 모양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개인적으로 뭐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뭐 폭우 그리고 이제 폭염 때문에 양배추에 이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햄버거에 이제 양배추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좀 이제 그런 해프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시장에 좀 이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역시 반사이익을 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캘리포니아 46도 폭염수혜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캘리포니아가 46도까지 또 기온이 올라갔나요? 그때 9월 달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역대 최고의 이제 전력난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전기세가 이제 최고치로 치닫는다는 이제 그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도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전력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전력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가뭄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뭄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물 자체가 거의 다 가뭄 때문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수원 자력으로 하는 이제 아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5분의 1이 그냥 이제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국내 이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폭염 더 이상 이제 폭염 관련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름에만 움직이진 않고 이제 겨울철, 이제 가을철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당연히 이제 전선 관련주겠죠. 전력에 관련된 전기 관련주이니까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선 쪽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3명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3명이 아주 중요한 힌트인가 봐요, 전문가님. 아, 그렇죠. 네. 여기에 뭐 일단 기업 이름이 좀 이제 있고, 예, 일단은 전력 관련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아이즈비전하고 그 인터지스를 그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걸 왜 드렸냐고 하면은 좀 이제 테마가 좀 이제 연속성으로 붙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이즈비전이 네옴시티로 얽혔고 인터지스가 네옴시티로 얽혔죠. 그러면은 전력 관련주도 충분히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주식을 한 4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은 대북 테마주가 핫했을 때를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대북에 먼저 이제 철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대민지원 섬유 관련주 코데즈 컴바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는데 뭐 시멘트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지원 관련주도 용평 리조트라든지 아난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스마트 그리드 대북 송전 관련주도 뭐 전기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고 남북러 가스관 관련주 뭐 화성밸브 같은 것들 이제 시세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폭염 관련주로도 얽히는데 결국에 재건을 하려면은 전기도 당연히 이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제 뭐 정답은 다들 아시겠죠?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준비된 힌트를 듣고 오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는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주식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스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주 백사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2차 전지, 태양광, 수소, ESS, 장비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장비, 그리고 태양광 장비, ESS 장비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정말 이 새로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의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받고 있었던 섹터들이잖아요. 대부분 2차 전지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 받고 있죠. 태양광도 오늘도 그렇고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요즘에 조금씩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우리 신호주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ESS예요. 전력 저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면 ESS까지도 또 필수이기 때문에 물론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기보다는 좀 간접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거에 또 이래저래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혜다 아니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감축법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고,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 기업의 장비를 사진 않겠지만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수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첫 번째 힌트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는 폐배터리 리튬 기업의 지분 투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또 핫한 테마들이 또 있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네. 아주 핫한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와 이제 리튬까지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기업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환사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지분을 보유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전환하게 됐을 때 바로 일대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시장이 막 떨어질 때에도 올라오는 폐배터리 관련으로도 엮여 있고 또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제재로도 엮여 있는 이 리튬이랑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친환경 종합 세트 유일한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기 또 유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가 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따옴표를 붙일 때에는 항상 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친환경 신재생에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분야에 관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
흔치 않아요. 정말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작년에 좀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빠졌다가 이제 매출도 좀 줄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힌트를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셔서 오늘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세명전기라는 종목이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제 폭우에 대해서 이제 전력 대란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450원 구간,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쌍바닥 구간까지 굉장히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450원부터 3,7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짧게 이제 4,100원, 손절가는 이제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투자 포인트 숙지하신 다음에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세명전기라는 종목이었고요. 말씀드린 가격 라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그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수익을 안겨드릴 만한 종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이런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하이로 코리아라든지 캠트로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방향성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는 이 차트로서, 용오름이라는 차트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확한 기준이 될 방법, 차트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들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할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